안녕하세요, 젠틀길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집중력을 케어하는 방법,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덧 25년 정도 아토피를 겪으면서, 아토피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 방법들을 지금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토피원 분들에게도 당연히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아토피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시청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토피원 분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가려운 신체 부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긁다 보면 더 큰 가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가려운 부분을 긁었을 때 오는 그 시원함과 쾌감 때문에 또 무언가를 집중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신체 부위를 내가 손으로 만질 때 느껴지는 그런 거친 감각들이나 이런 모든 세세한 감각들이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토피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얘는 조금 산만해, 집중력이 약해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집중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던 데에서 있었던 거죠. 제가 집중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굉장히 산만한 아이가 되어 있었고, 성격 급하고 뭔가를 항상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고 실수하고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상황판에, 그러니까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한자 한자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글씨가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상황판을 쓰는데 한눈에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판을 쓸 때 글씨가 안 좋으면 안 되다 보니까 깔끔하게 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해서 처음에 한자 두 자를 쓸 때는 조금 글씨가 괜찮다가 한 두 줄 세 줄 넘어가다 보면 이 글씨가 또 날아다니는 거죠.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것들을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뭔가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체가 다 망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또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깨끗한 글씨체를 쓰기 위해서 한숨도 쉬고 한숨 이렇게 톤을 좀 깔아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 어떠한 계기로 명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답 나왔죠? 집중력을 케어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혹자들은 종교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내가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집중력을 높이거나 내 스스로 내 몸의 감각이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감정 부분에서 봤을 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요. 내 감각에 대해서,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 정상적인 것인지 또는 내 몸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가 바로 명상입니다. 저도 명상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혼자 하루에 20분 정도 집중 명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의 감각을 익히고 연습하고 집중력을 키우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격이 급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차분하다 또는 집중력이 좋다라든지 이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듣습니다. 아토피원 분들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집중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하다 보면 당연히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집중력을 키우는 연습이라든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려움증을 참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런 집중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점점 연습을 하기 힘들어지고 훈련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고 글씨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다 제가 명상을 하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았던 부분은 피부의 컨디션도 좋아지게 됐어요. 저 스스로를 차분하게 이렇게 내려앉힐 수 있는 명상을 하다 보면 피부의 온도도 낮아지고요. 가려움증도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다 보면 피부의 컨디션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명상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멘탈을 케어한다든지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필요 없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어들다 보면 확실히 아토피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야 해요. 그런데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좋기가 어렵죠. 가렵고 긁으면 또 가렵고 계속해서 긁다 보면 잠이 깨게 되고요. 이불을 그냥 덮고 자자니 또 중간에 더워서 땀을 흘리고 긁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불을 덮지 않자고 하니 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5시간, 6시간, 7시간 잠을 자면서 우리가 피부에 계속해서 보습크림을 발라줄 수가 없으니 또 건조해지면서 가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아마 어릴 때부터 아토피의 케어를 잘 했다거나 아토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키가 좀 더 컸든지, 또는 아토피에 의한 흔적들이 피부 여기저기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릴 때, 가능한 한 빨리 집중력을 케어하고 아토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들, 방법들을 계속해서 시행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피부가 회복을 하고 뇌의 컨디션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도 잘 못하고 회복도 잘 못하게 되고 뇌의 생각하는 힘, 컨디션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집중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 이런 능동성, 이런 것들이 다 저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도 명상을 활용하셔서 잠들기 전에 집중 명상을 하신다든지 몸에 힘을 빼서 이완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분명히 수면의 질이 높아지실 거고, 장기적으로 아토피의 컨디션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명상을 하다 보면 감정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토피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렵고 통증이 있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변에서 안 좋은 평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예민하고 민감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 안에서 명상을 하면서 나의 감정이 제대로 된 감정인 건지 괜찮은 건지, 이것을 내 안에서 컨트롤을 해서 완화를 시킬지, 또는 이 짜증을 외부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 짜증을 낼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불필요하게 짜증을 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명상에 대해서는 제가 티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팁으로 드리자고 한다면,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 있어요. 서서 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꼭 가부좌를 틀고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서서 이렇게 중간중간 명상을 하기도 하고, 가려움증이 올라오면 단 1분이라도 잠깐 차분하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명상을 하실 때 명상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되 명상의 소리,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활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다 보면 습관이 돼서 이런 음악이나 소리가 없으면 명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조용한 상황에서 또는 소음 안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처음에는 뭐 1분, 3분, 5분 이렇게 시간을 차차 조금씩 늘려 나가시고 20분 정도면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우리가 낼 수 있는 시간,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식단과 관련된 이야기들, 아토피에 도움되는 식단은 어떤 건지, 어떻게 음식을 조절을 해야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지, 아토피언이 체중 조절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식습관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